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헤드헌팅 기업 유어피플 김기영 대표입니다. 무엇보다 교육에 보면서 개최하는 그 포럼에 그 발제자로 나선 점 무한한 영광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제가 20분 정도 동안 주식채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뭐 많이 돌아다니는 그림이기 때문에 많이 아실 텐데 이런 말을 한 사람입니다. 소돼지를 도축해 고기를 얻으려는데 물 한 방울 묻혀보지 않은 고결하고 명망 있는 선비는 아무 쓸모가 없다. 필요한 곳에 대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그곳에 맞는 능력만으로 청구하라. 명예가 필요하면 이름이 있고 평판 좋은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생각한다. 방금 전까지 생사결투를 벌였던 적군이라도 뛰어난 무공은 어디 가지 않는다. 동료가 되면 그의 무공은 내 것이 된다. 여러 그 고서와 이런 데서 그 용인술의 대가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삼국지의 주역인 조조가 한 말입니다. 조조는 삼국지 안에서도 그 용인술을 잘 쓰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에서 유비, 관우, 장비, 제갈공명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조조의 용인술은 최근에도 각광받고 있는데 지금 전기공채에서 수시채용으로 넘어갈 때 이 조조가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을 잘 반면교사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조를 제 발제의 첫 번째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수시채용이 최근에 전환되고 있는 추세가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채용 시장은 어땠는지 국내의 어떤 채용 시장의 변천사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돈을 주고 채용을 하는 일은 일제 강점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뭐 소위 말해서 머슴이나 노예식으로 해서 세경 혹은 아니면 무료로 뭐 일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공식적으로 돈을 주고 채용을 하기 시작한 게 일제강점기 부두 노동자로부터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 임금 근로자가 탄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49년에 처음 대한민국에 이제 공채라는 게 생겨납니다. 고등보통 고시령에 의거해서 공무원 시험 실시를 한 게 그 공채의 어떤 첫 번째 형태인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 기업에서 최초로 공채를 실시한 게 1956년 11월경입니다. 삼성물산공사에서 뭐 6.25 복구 사업 등의 이유로 민간 기업에서 최초로 공채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공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80년대. 잘 아시겠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에 대한 인력들, 노동력들이 많이 필요로 했죠.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공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대기업이 출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80년대에는 인턴 사원 제도라는 것들이 좀 출연을 했고요. 뭐 이를테면 정기 공채를 통해서 다양한 신입이나 인턴 사원들을 뽑아서 그들을 이제 주요 인력으로 키워내는 그 일을 시작을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의 그룹 단위로 이제 정기 채용이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상시 채용 제도가 1990년대에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뭐 상시 채용 제도가 뭐 항상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80, 90년대부터가 본격적인 상시 채용 제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1990년대 후반에 그 IMF 여파로 정기 공채 규모가 축소되는 그런 그 분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0년 들어서 굉장히 글로벌 시장이 좀 확대가 되죠. 여러 가지 뭐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제 IT 월드와이드 웹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좀 글로벌 시장으로 좀 넓혀지는 계기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인재 선발을 위한 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면 심층 면접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좀 글로벌 역량이 있는 인재를 뽑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수시 채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봐도 좋습니다. 사실 공채 제도는 뭐 평균 이상의 보통 이상의 사람들을 뽑는 소위 말해서 일반 채용이라고 보시면 거기서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들을 골라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수시 채용하기 이르는 것들이 2000년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자, 2000년대에서 이제 현재로 왔습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시장이라서
경쟁이 무척 치열해지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왜냐하면은 향기가 있는 꽃에 나비가 들듯이 많은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기업들에서 찾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 채용의 니즈가 좀 강해졌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그 기술의 트렌드 변화, 그리고 그런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점점 수시 채용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 채용으로의 전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최근에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 만성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일단 채용이나 혹은 기업이 어떤 수익성이 약화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옛날에 3명에서 일하던 게 2명이면 충분해지고 이런 식으로 그 경제가 돌아가다 보니까 실업이 증대가 되고, 뭐 근데 기술은 발전했기 때문에 생산은 과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입 편중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화폐 가치 하락 등이 생기면서 일단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 채용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물류 유통의 어떤 발전으로 국경과 시차가 이제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인구수가 뭐 상대적으로 좁은 나라에 많이 살긴 하지만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경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이 어떤 수익을 내기 좀 어려운 환경이 좀 있겠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뭐 아시겠지만 초연결, 초융합, 초진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빠른 발전과 변화를 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이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이 되고, 이것들에 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채용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고 하죠. 코로나 이전의 세계는 이제 앞으로 오지 않을 거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세계 경제가 역성장했고, 이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적은 인력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인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복합적인 부분들이 연결이 돼서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시의적절하게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일당백의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냥 충분하거나 필요한 정도가 아닌 필요 충분한 인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었고, 그게 수시 채용의 급격한 전환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수시 채용이라고 하면 단순히 뭐 그때그때 뽑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수시 공채도 있습니다. 단순히 뭐 한두 명씩 뽑는다는 게 아니라 공개 채용이긴 한데 정기가 아닌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채용을 하면서 그 채용 연계형 인턴제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채용 연계형 인턴제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인턴과 수습사원의 차이를 좀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표를 보시면 인턴과 수습사원의 구분이 있습니다. 인턴은 정직원이 하는 통상 업무가 아닌 교육과 실습 과정에서 정직원의 보조 역할을 하는 인원이고요. 수습사원은 정직원을 전제로 채용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정직원이 하는 통상 업무를 경험하는 인원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인턴을 채용한 경우에 그 통상 업무를 시키면 안 됩니다. 보조 업무만 시키는 게 원래는 맞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이런 자세한 구분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인턴은 단기 계약직으로 기간 종료와 함께 계약 해지 및 해고가 되게 자유롭고요. 수습사원은 수습사원이기 때문에 뭐 자를 수 있지 않느냐. 뭐 요새 법이 계속 바뀌면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중대한 기책이나 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계약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인턴제와 수습사원의 좋은 점을 좀 뭐랄까요, 좀 합쳐놓은 게 사실 채용 연계형 인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을 시켜보고서 뽑겠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뭐 해고가 좀 어려웠지만 인턴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실질적인 채용까지 이루어져서 좋은 인력을 좀 편하게 뽑겠다. 뭐 이런 게 수시 채용의 그 일환인 채용 연계형 인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우선 인력 운용의 유연성 확보가 되고요. 인건비 및 유지 비용이 절감이 되죠. 그다음에 채용 실패가 좀 아무래도 감소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실무를 뭐 취업하기 전에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뭐 옛날 얘기죠. 벌써 열정페이가 강요되고, 그리고 인턴 입장에서는 입사하고 싶은데 고용 불안이 당연히 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채용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그 불확실성에 대한 스트레스, 이거에 대한 그 보완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의 채용 현황과 방향을 좀 살펴보면, 여기 뭐 보시면 아시는 유명한 기업들이 5개 정도 있죠. 지금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삼성을 제외하고는 수시 채용으로 전환된다. 그게 뭐 빠르면 작년부터, 늦게는 뭐 내년부터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그 계획을 좀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하면서 채용 연계형 인턴제도 같이 아마 실시할 거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수시 채용이 선호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단 아까 인턴제도와 비슷한 내용인데, 기업 고정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유지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고요. 공개 채용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의 절감이 좀 있겠죠. 그다음에 고용 정책의 유연성, 그다음에 그 인사 인력, HR 인력과 리소스 활용의 효율성 확보를 좀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취업 청탁이라든지 묻지마 채용, 뭐 허수아비 인력 유입 예방 효과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그 수시 채용에 어떤 선호되고 좋은 장점이 있겠지만, 요걸 위해서는 이제 철저한 준비 계획이 좀 필요해요. 제가 뒤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뭐죠? 부메랑이죠? 부메랑 효과라고 들어봤죠? 던져서 다시 돌아오는 것들. 자, 수시 채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인턴을 다양하게 경험해서 내가 맞는 일자리를 찾는, 또 그 지원자 입장에서도 좋은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즉시 전력감을 뽑기 때문에 신입들에게 기회가 잘 가지 않습니다. 경력이 없는 신입들에게 기회가 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소위 말해서 경력 있는 사람들만 우대받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언젠가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고갈되게 됩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신입들을 뽑아서 가리켜서 그들이 경력을 쌓으면 그들이 또 경력직이 되고, 나중에 좀 전문가로 성장을 하면 그들이 또 수시 채용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수시 채용이 아무리 좋은 점들이 많고 기업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거라고 하더라도, 신입들에게 기회를 주는 뭐 정기 공채라든지 혹은 수시 공개 채용할 때 단순히 경력질만 보지 말고 가능성이 있는 신입들도 뽑지 않으면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좀 돌아온다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부메랑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요 많은 되게 유명한 속담이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예. 정기 공채를 통해서 많은 인력을 확보하면 그 중에서 적당히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일을 시키면 웬만큼은 해요. 평균 이상의 어떤 채용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근데 수시 채용이 전환이 되면 아까 적재적소 시의적절하게 뽑으면 괜찮은데,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나섭니다. 아, 사람 없어? 괜찮은 사람? 근데 여기 속담에도 있듯이 개똥도 약에 쓰려면 잘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헤드헌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인력이 필요하니 다음 주까지 혹은 뭐 다다음 주까지 보내주세요. 사실 근데 그런 인력들을 채용하기 위한 계획과 전략을 기반으로 준비를 하고 뭐 처우라든지 연봉 조사 같은 걸 하면서 채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빨리 대응이 될 텐데, 대부분은 교통도서 약에 쓰려면 없다는 것처럼 항상 필요한 시점에만 찾아서 그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 굉장히 뭐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워닝을 좀 드리고 싶다는 점에서 이 부메랑과 이 속담 2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1발제자로서 이만 강의를 좀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 발제자인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